2023학년도 7월 학평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A에 대한 자료입니다. A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를 통해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습지에서 살기에 적합하다. 나 A의 씨앗이 물이나 진흙에 떨어져서 어린 개체가 된다. 바로 지문 보면 되죠. 자, 기억.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A, 식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세포에서 세포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니은. 간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그렇겠죠?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를 통해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서 부족한 습지, 산소 부족한 습지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적응 진화한 거죠. 디귿. 나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죠? 씨앗이 결국 발생, 생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A와 B를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A와 B는 배설계와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기억은 물과 요소 중에 하나다. 자, A 볼게요.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기억을 오줌 배출한다. 오줌 배출하는 거 배설계고요. 물질 결과 생성된 기억을 날숨. 자, 날숨, 들숨. 이거 호흡계에서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은 뭐겠어요?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기억이 날숨으로 배출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기억은 물이 될 거예요. 요소 같은 경우는 배설계로만 배출이 되겠죠. 하지만 물은 호흡계로도 배출이 되고요. 배설계로도 배출이 되고요. 땀샘으로도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 볼게요. 기억은 물이다. 맞나요? 자, 디귿. 대장은 A에 속한다. 배설계에 속한다. 아니죠? 대장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자, 디귿. B는 호흡계이다. 그렇죠? B는 호흡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2에는 6인 1의 세포 가와 2의 세포 나 1의 세포 가와 2의 세포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세포 주기의 시기부터 결정하면요, 지금 모양들이 짝짝 있죠. 따라서 2n 곱하기 1 세포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짝이 없어요. 그리고 복제된 게 보이니까 n 곱하기 2 세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 그림은 다시 짝들이 전부 크기들이 같은 게 짝짝 있어요. 6개가. 따라서 암컷의 세포인 거고요. 자, 그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큰 거 똑같이 있고 여기 중간 크기가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는 검은색을 보시면 이 암컷에서 좀 더 큰 게 2개 있는데 이 2에는 작죠. 따라서 이게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컷이다. 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2는 수컷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은 상염색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X염색체예요. 틀렸어요. 자, 디귿. 가와 나의 핵상이 같냐? 가는 2n, 나는 n.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어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해조류를 먹지 않는 돌돔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해조류를 먹는 성게의 개체수가 적게 관찰된다. 돌돔이 있으면 성게에게 먹히는 해조류의 양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설이죠, 가설. 그리고 쭉 실험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돌돔이 있으면 성게에게 먹히는 해조류의 양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과 결론을 보시고 그에 맞게 가운데를 따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돌돔이 있으면 성게에게 먹히는 해조류 양이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건데요. 같은 양의 해조류가 있는 지역 A와 B에 동일한 개체수의 성게를 넣고
기억에만 돌돔을 넣었어요. 기억에만. 그렇죠?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후 남아있는 해조류의 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돌돔이 있으면 성게에게 먹히는 해조류의 양이 감소하니까 안 먹히니까 해조류가 더 많겠죠. 돌돔이 있는 곳에. 따라서 기억에 돌돔을 넣었으니까 그곳에 해조류 양이 더 많겠죠. 따라서 기억이 A가 되겠네요. 금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은 B가 아니라 A다. 틀렸고요. 자, 니은. 종속변이는 돌돔의 유무이다. 자, 돌돔을 넣고 안 넣은 거는 조작변인이죠. 종속변인, 결과는 해조류의 양입니다. 따라서 틀렸다. 자, 디귿.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 가설과 실험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종 A, B와 토양세균 X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A와 X 사이의 상호작용은 기억이고 B와 X 사이의 상호작용은 니은입니다. 각각 기생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생하는 동물에는 기생하는 생물에는 플러스고요. 숙주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상리공생은 둘 다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멸균된 토양을 넣은 화분 1부터 4의 표와 같이 3과 4에만 X를 접종했고요. 1과 3에는 A, 2와 4에는 B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1과 4에서 이 식물의 증가한 질량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1에 X 접종 안 했고 A만 심었고요. 그에 대해서 2는 X도 접종했고 식물종 A도 있는 거니까 1과 3을 비교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2는 X 접종 안 했고 B만 있었는데 4는 X를 접종하고 B가 있으니까 결국 2와 4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1과 3을 비교해 보시면 1은 A만 있었던 겁니다. 즉 A만 단독 배양했을 때에 비해서 3, X와 같이 배양을 한 거죠. 혼합 배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A의 질량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반면 B 단독 배양했을 때 2의 결과에 대해서요. 혼합 배양을 한 거예요. 4는 X와 혼합 배양을 했더니 B의 양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1, 3의 결과로부터 A는 혼합 배양을 하면 플러스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2, 4의 결과를 통해서 B는 X와 혼합 배양하면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됐죠? 자, 따라서 뭐겠어요? 결국 A와 X의 관계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결국 이게 상리공생이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기생밖에 없죠. 따라서 니은이 기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은 상리공생이다. 맞네요. 자, 니은. A는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에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자, A. 멸균된 토양이네요. 흙이죠. 토양. 이거는 당연히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나의 4에서 B와 X가 한 개체군을 이룹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종의 상호작용이니까 한 군집을 이루는 겁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생물들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틀렸다. 답은 4번의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냈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ADP, ATP, CO2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산소가 들어갔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그걸로 세포호흡을 하면 그 결과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생기겠죠. 그리고 그때 나온 에너지, 세포호흡에서 나온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 방출돼서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되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가 인산과 결합해서 ATP가 되겠죠. 그래서 이 ATP를 다양한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기억. 순환계를 통해서 기억이 운반된다.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 결국 세포에서
조직세포들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결국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로 운반이 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될 거예요. 자, 니은의 구성원소, ADP의 구성원소에는 인이 포함된다. 그렇죠?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근육 수축 과정에는 디귿,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의 변화고요.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 삼투압을 나타냈습니다. 기억이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만약에 기억이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면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증가 양상 맞습니다. 반면 기억이 전체 혈액량이라고 하면요. 전체 혈액량이 증가할수록 몸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더 재흡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반대 양상을 나타냈을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혈장 삼투압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혈장 삼투압이 떨어졌겠죠. 혈장 삼투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었을 거고,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안 하니까 결국 소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오줌 삼투압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 볼게요.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다. 아니죠? 삼투압입니다. 자, 니은.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항이뇨 호르몬 맞습니다. 자, 디귿.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물 섭취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적다라고 했는데요.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물을 마시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면 지금 혈장 삼투압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혈장 삼투압이 떨어졌으면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다고요. 따라서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물 섭취 시점이 T1보다 오히려 높고 T1은 더 낮아진 거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식물 군집의 1차 천위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음수림, 양수림, 관목림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요. 가, 용암대지에서 지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돼서 토양이 형성됐다. 지류가 개척자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용암대지니까 건성천이죠. 그래서 건성천이에서 지류가 개척자로 온 겁니다. 그리고 천이가 진행되면서 초원을 거쳐서 그 다음 뭘 거칩니까? 관목. 그렇죠? 그 다음이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디귿, 음수가 형성되면 그 음수가 군집 변화 없이 극상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지문 볼게요. 디귿은 관목이 아니라 음수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이 지역의 천이는 뭐다? 용암대지에서 시작했으니까 건성천이. 자, 디귿.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어디에서 극상을 이뤄요? 디귿에서 극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어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세포 A부터 C는 대식세포, B림프구,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위의 점막에서 위산이 분비돼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제거한다. 우리가 B림프구나 T림프구가 관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가 제시한 항원 조각을 인식했다. 누가 항원 조각을 제시해요? 대식세포가 항원들을 식균작용, 식세포작용으로 섭식한 다음에 그 항원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 그걸 인식해서 활성화된 거는 보조 T림프구입니다. H가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 헬퍼 세포,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하죠. 그래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간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맞죠? 자, 니은. B는 B림프구가 아니라요. 보조 T림프구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C는 지금 C 물어봤죠? B림프구가 가슴샘에서 성숙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겨서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반면 T림프구가 골수에서 생겨서 가슴샘에서 성숙하죠. 따라서 C가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틀린 말입니다. B가 가슴샘에서 성숙하겠죠.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어요.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 B에 의해 결정되고요. 두 개의 상염색체 있고요. 그리고 다인자 유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D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완전 우성이고요. 다른 상염색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일은 가나 표현형 같고 아버지 자녀이가 또 가나 표현형이 같아요. 그리고 표는 자녀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의 체세포 1개당 대립 유전자 기억부터 비협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자녀 2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각각 아버지, 어머니, 자녀원이 자녀 1이 체세포의 DNA 양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체세포라는 게 2n 곱하기 1세포일 수도 있고 복제된 2n 곱하기 2세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명 다 2n 곱하기 1세포죠. 자, 왜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는 2, 1이 있어. 2, 1. 어머니도 1, 2 있어. 그러면 2n 곱하기 1세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1 같은 경우는 결국 1, 1, 1, 1, 1, 1이니까 어느 두 개가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했을 때 결국 1, 1이고 DNA 상대량의 합이 2니까 결국은 2n 곱하기 1세포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2n 곱하기 1세포로 생각하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아버지를 보시면 아버지에서 기억이 DNA 상대량 2예요. 그럼 다른 대립 유전자 쌍은 결국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 0, 2, 0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미음도 0, 2, 0, 2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대립 유전자 쌍이겠어? 디귿과 비읍이 1, 1로 대립 유전자 쌍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럼 어머니에서도 마찬가지로 니은과 미음이 1, 1로 대립 유전자 쌍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남은 건 결국 기역, 니을이 대립 유전자 쌍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가계도를 좀 써보시면요. 아버지는 기역, 니을에서 기역만 2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미음에서 미음만 2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디귿, 니을, 디귿, 비읍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기역, 니을에서 니을만 2개 가지고 있네요. 니을, 니을. 자, 그 다음에 니은, 미음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디귿, 비읍에서 비읍 2개만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을 보시면요. 자녀 1 같은 경우 지금 각각 다 하나씩 있으니까 바로 그냥 쓰면 되겠네. 기역, 니을, 니은, 미음, 디귿, 비읍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 2 같은 경우는 아예 유전자형이 나와 있죠. 제대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그리고 라지 D 스몰 D네요.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머니와 자녀 1의 표현형이 같고요. 아버지와 자녀 2의 표현형이 같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녀 2가 유전자형이 다 써져 있으니까 자녀 2를 가지고 표현형을 따져보시면 결국 라지 D 스몰 D, 완전 우성, 라지 D 표현형의 대문자 3개. 이게 바로 이제 자녀 2가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 아버지도 결국 라지 D의 대문자 3개여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게 다인자 유전일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다인자 유전은 어떤 게 다인자 유전이겠어요? 만약에 기역, 기역, 미음, 미음 이렇게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봐. 그럼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되면 기역이 대문자, 미음이 대문자면 대사가 되고요. 기역이 대문자, 미음이 소문자거나 기역이 소문자, 미음이 대문자면 대이가 되고요. 기역, 미음 모두 소문자면 대영이 돼요. 그래서 대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역과 미음 중에 하나와 디귿, 비읍이 다인자 유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비읍이 다인자구나. 이걸 먼저 하나 찾았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더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으니까 엄마와 자녀 1을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럼 엄마와 자녀 1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자녀 1은 전부 이형접합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 두 개가 다인자 유전일 때 무조건 대2겠죠. 대2. 그래서 대2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대2. 자녀 1은 대2구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엄마도 대2여야 된다는 거야. 엄마도 대2. 표현형이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비읍, 비읍이 다인자 유전이라면서요. 그럼 이 비읍, 비읍이 다인자 유전이면 만약에 비읍이 소문자다. 그럼 여기가 대0이야. 그럼 나머지 염색체에 대2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누구여야 되겠어요? 니을, 리을이 다인자 유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을이 대문자에서 대2 해야 돼요. 반대로 비읍, 비읍이 대문자다. 그래서 대2면 반대로 니을이 소문자여서 00 해서 전체 대문자 개수가 2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니을이 다인자인 걸 또 알 수 있어요. 즉 기역 니을, 이 제일 위에 게 또 다인자예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 있는 미음, 이 자리가 결국 완전 우성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다 찾았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A, B, C, D, F 할당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아빠에서 미음, 미음이 완전 우성이에요. 그게 자녀 2의 라지 D 표현형과 같아야 되니까 결국 미음이 뭐예요? 미음이 라지 D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대립유전자 니은이 스몰 d구나. 뭐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리을, 다인자 유전 기역 리을을 좀 찾아보겠는데, 기역하고 리을을 찾아보겠는데, 기역이 대문자일 거예요. 왜? 지금 이 아빠는 대3이어야 돼. 이 부분이. 그럼 디귿 비읍은 무조건 대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기역이 대문자여야 대3 해서 자녀 2와 표현형이 같거든요. 그래서 기역이 대문자고 니을이 소문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역의 대문자가 다인자 유전 이 부분이니까 라지 A의 대문자일지 라지 B의 대문자일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봅시다. 기역을 라지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라지 B, 라지 B인 거고요. 그럼 엄마는 뭐가 돼요? 스몰 B, 스몰 B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아빠 엄마 결혼으로 자녀 2의 라지 B, 라지 B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무조건 라지 B, 스몰 B니까요. 아, 그래서 기역이 대문자인 건 맞는데 라지 B가 아니라 뭐다? 라지 A구나. 니을이 스몰 A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디귿하고 비읍이에요. 디귿하고 비읍. 자, 그럼 이 디귿 비읍도 똑같이 찾아볼게요. 그래서 디귿을 결국 라지 B라고 하고 나머지 비읍을 스몰 B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A, D는 다 찾았으니까 결국 디귿 비읍은 라지 B, 스몰 B예요. 그런데 스몰 B, 라지 B일 수도 있고 라지 B, 스몰 B일 수도 있는데 일단 라지 B, 스몰 B 먼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엄마가 스몰 B, 스몰 B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모의 결혼으로 자녀 이 라지 B, 라지 B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결국 스몰 B, 라지 B, 라지 B, 라지 B 이랬던 거네요. 그래서 디귿이 스몰 B, 비읍이 라지 B. 그래야 자녀 2의 라지 B, 라지 B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역 지문 볼게요. 기역은 A다. 기역은 라지 A다. 맞고요. 자, 니은. 니은과 미음은 나의 대립 유전자이다. 자, 니은과 미음이 라지 D, 스몰 D니까
결국 나의 대립 유전자 맞네요. 자, 디귿입니다.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얼마냐요? 일단 지금 다 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서 써볼게요. 아버지가 그러면 결국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미음이니까 라지 D, 라지 D. 밑에다 쓸까요? D니까. 라지 D, 라지 D. 그 다음에 디귿 비읍이니까 라지 B, 스몰 b. 이게 이제 아버지예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니을이니까 스몰 a, 스몰 a. 그 다음 비읍이니까 라지 B, 라지 B. 그 다음에 니은 미음이죠. 니은 미음이니까 라지 D, 스몰 d.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의 결혼으로 자녀 2의 동생이 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가나 표현이 모두 어머니와 같으려면 라지 D 표현형이면서 대문자 몇 개? 2인 자식이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의 결혼해서 라지 D인 자식이 태어나려면 일단 이 독립이니까 그냥 따지면 돼요. 라지 D에 라지 D 스몰 D면 무조건 다 라지 D 표현형 자식이 나오니까 1이고요. 그럼 나머지 다인자 유전 부분에서 대2가 나오면 되는데 보시면 x 더하기 x. 그 다음 여기도 차수 차이 없고 여기도 차수 차이 없고 차수 차이 나는 건 이거 하나예요. x 더하기 1. 따라서 1,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최고차항은 하나, 둘, 셋. 그래서 3차. 이렇게 가시면 대2는 이 자리입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됐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결국 2분의 1이다. 따라서 4분의 1이 아니네요. 따라서 답은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의 기역,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기역부터 디귿은 암모늄이온, 질소기체, 질산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과정 1, 2는 각각 질소 고정과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질소 고정 작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질소 기체가 결국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게 질소 고정이에요. 그리고 탈질산화 작용은 뭐예요? 탈질산화 작용은 질산이온이 다시 질소 기체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두 과정에서 질소 기체가 공통이네요. 여기 글자 중에 니은이 공통이니까 결국 니은이 질소 기체인 거고 그러면 기역은 질산이온. 그럼 질산이온이 질소 기체된 1은 탈질산화 작용. 그리고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이 된 2는 질소 고정 작용.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되네요.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암모늄 이온이다. 니은은 질소 기체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2가 일어난다.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은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일어나죠. 또 이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콩과 식물과 같이 상리공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줄줄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식물은 기역을 이용해서 식물은 이 질산이온을 이용해서 단백질과 같은 칠소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고요. A부터 C의 개체 수합은 100이고 순위 1, 2, 3은 값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를 결국 여기 순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순위를 활용해서 값들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상대 밀도를 보시면요. A의 32가 순위 2예요. 2등이에요. 그럼 C는 값이 32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상대 밀도 값이. 그러니까 3등이죠. 따라서 C의 값은 32보다
미만이겠구나, 작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등인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32 더하기 32, C가 32라면 64. 그러면 B는 나머지 36이거든요. 그 36보다 초과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C는 32 미만이고 B는 36 초과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 3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상대 빈도로 넘어가서 보시면 상대 빈도에서는 A가 38이 1등이거든요. 그럼 2등은 38보다 작겠죠. 그래서 38 미만인 값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B의 기억값하고 C의 기억값이 서로 같거든요. 그러면 36을 초과하는 값하고 38 미만인 값 사이 값인데 기억으로 같단 말이야. 그 기억이 얼마일까요? 자, 물론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A부터 C의 개체수의 합은 1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개체수가 100이기 때문에 상대 밀도 값은 뭐 100분의 A 개체수가 뭐 30마리다. 그럼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면은 그냥 30 이런 식으로 다 정수값으로 나와요. 소수점으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 B의 기억값은 당연히 정수값일 거예요. 따라서 36 초과에 38 미만인 값으로 정수값은 37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은 37. 이쪽도 37. 이렇게 채워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값 어렵지 않죠? 전체 합이 100이니까 얼마겠어요? 31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38, 37이니까 B의 상대 빈도값 얼마가 되겠어요? 25 이렇게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중요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C의 중요치는 31 더하기 37 더하기 26이니까 얼마입니까? 94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자리 상대 P도 값 구할 수 있겠네요. B의 상대 P도는 37 더하기 25 더하기 X가 97이니까 얼마겠어요? 35가 되겠네요. 35. 자, 그리고 A의 상대 P도 값은 전체 합이 100이니까 35, 26, 39 이렇게 되겠죠. 39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의 중요치 값도 나왔네요. 셋 합하면 됩니다. 하면 얼마예요? 10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자, 그럼 기억 지문입니다.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뭐다? 결국은 P도 값이 제일 큰 거죠. P도 값이 제일 큰 거는 A입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B의 상대 빈도 값은 얼마다? B의 상대 빈도 값은 25다. 26 아니에요. 자, 디귿 C의 중요치 값은 얼마다? 94다. 96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어요. 아,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혈중 호르몬 X의 농도에 따른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고요. 나는 사람 A와 B에서 탄수화물 섭취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X의 농도입니다.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고 A와 B는 각각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혈중 X 농도가 증가할수록 포도당 유입량이 증가한다. 결국은 뭐예요? 인슐린이겠죠,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중에 하나인데 탄수화물 섭취 후에 인슐린 농도를 봤더니 A는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쭉 늘어나는데 B는 탄수화물 섭취 후에도 인슐린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결국 B가 뭐예요? 당뇨. A가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특히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을 때에도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이 바로 1형 당뇨겠죠. 1형 당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X는 인슐린이다. 맞고요. 자, 니은 B는 당뇨병 환자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A의 혈액에서 정상인의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탄수화물 섭취 10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 시점일 때보다 T1일 때가 인슐린 분비가 훨씬 많아요. 인슐린이 결국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니까 결국 T1일 때가 더 높은 겁니다. 따라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죠. 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예요. 그림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고요. 표는 두 시점 T1과 T2일 때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 또 A와 C의 길이를 더한 값을 나타냈고요. A부터 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A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대요. A에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왼쪽 그림을 좀 볼게요.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근육 원섬유마디 X가 만약에 스몰 EX만큼 길이가 짧아질 때 이 기억은 마이너스 X만큼 짧아지는 거고요. 니은은 플러스 X만큼 길어지는 거고요. 디귿은 HD의 절반이에요, 지금. 따라서 마이너스 X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개를 더하면 T1일 때 1.4, T2일 때 1.2. 또 두 개를 더한 게 T1일 때 1.0, T2일 때 1.0. 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T1에서 T2가 될 때 A 더하기 B가 길이 변화가 있어요. 그럼 변화량이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느 두 개를 더했을 때 변화량이 있으려면 어떻게 더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A, B가 기억과 니은이면 더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변화량이 0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니은 더하기 디귿도 플러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변화량이 0이에요. 아닌 거죠. 따라서 뭐겠어요? 기억과 디귿이구나. 결국 A, B가 기억, 디귿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 디귿 중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기억이죠. 따라서 결국 A가 기억이고 B가 디귿이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도 A가 기억이고 C는 나머지 니은이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길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T1, T2 시점 사이에 길이 변화 없이 나타난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기억 지문 바로 갈게요. B는 뭐다? B는 디귿이다. 틀렸네요. 자, 니은. C는 A 대의 일부다. 자, C가 니은인데 A 대의 일부 맞죠? A 대는 결국 이 O대와 H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 이 니은의 왼쪽 끝에서부터 여기 오른쪽 끝, 이 사이가 결국 A대가 되겠죠. 네. 자, 디귿입니다.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T1에서 T2가 될 때 기억하고 디귿이면 기억 더하기 디귿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0.2가 마이너스 2X니까 X가 결국 0.1인 거야. 스몰 X가 0.1. 따라서 결국 T1에서 T2가 될 때 근육 원섬유마디 결국 0.2만큼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제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H 스몰 h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완전 우성이고요. 그 다음 나는 대립유전자 T 스몰 t에 의해 결정되는데 중간 유전이네요. 그리고 가와 나가 같은 상염색체에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가지고서 대충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이 되면서 니은 표현형이에요. 가가 발현되면서 니은 표현형 이렇게 쓸게요. 2는 안 나와 있으니까 물음표로 가고요. 3, 4도 안 나와 있죠? 다 물음표로 갈게요. 그 다음에 5는 가가 발현이 안 되고 나 표현형입니다. 그럼 가가 발현 안 되고 나 표현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은 여기 있나요? 6. 가가 발현이 되면서 기억 표현형이네요. 가가 발현이 되면서 기억 표현형. 그 다음 7 모르고요. 8은 가가 발현 안 되고 기억 표현형이네. 가가 발현 안 되고 기억 표현형. 그 다음 9는 가가 발현 안 되고 디귿 표현형. 가가 발현 안 되고 디귿 표현형. 잠깐만 이거 잘 썼나 좀 볼게요. 잘못 쓰면 또 문제 풀이가 다 틀리니까 좀 보겠습니다. 디귿.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가계도를 좀 채워봐야 되는 건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딸랑 이게 있어요. 마지막 줄에 3과 6은 스몰 h 라지 t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은 결국 스몰 h 라지 t가 이렇게 연관돼서 있는 거고요. 6도 스몰 h 라지 t가 이렇게 연관돼서 있다라는 뜻이겠죠. 일단 여기까지 찾아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딱히 없어요. 그냥 가계도 그림만 가지고서 뭘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표도 이거 이상 뭐 더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가정을 하면서 풀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에 스몰 h 라지 t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좀 따져보겠는데요. 만약에 이 스몰 h 라지 t가요, 이 라지 t가 라지 t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라지 t. 그러면 결국 기억이 라지 t 표현형이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기억이 라지 t였던 이 6에서 이 라지 t 하나는 분명히 아빠에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라지 t 중에 하나는 9, 딸한테 전달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1하고 9가 결국 라지 t를 하나씩은 최소 갖고 있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라지 t가 기억 표현형이면 나머지 1하고 9는 니은 디귿 표현형이란 말이야. 그럼 그 니은 디귿 표현형은 한 사람은 라지 t 스몰 t, 또 한 사람은 스몰 t여야 돼요. 즉 스몰 t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지 t 하나 주고 라지 t 하나 주고 이렇게 되면 스몰 t가 1, 9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6은 라지 t가 아니고 라지 t 스몰 t였겠구나. 이걸 먼저 따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라지 t 스몰 t가 기억이었구나. 그래서 이 중간 유전 부분이 기억 표현형이구나. 이렇게 먼저 하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으로 지금 1하고 5가 니은 표현형이야. 니은 표현형. 그럼 니은 표현형이 라지 t일 수도 있고 스몰 t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라지 t라고 하면요. 자, 2가 뭐여야 될까요? 2가 라지 t 스몰 t여야 돼. 그렇죠? 그래야 라지 t 스몰 t 되니까. 그럼 반대로 니은이 스몰 t였다고 해봐요. 스몰 t.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2는 라지 t 스몰 t였어야 돼요. 그래야 스몰 t 라지 t 주니까. 그래서 지금 니은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모르지만 라지 t든 스몰 t든 2가 라지 t 스몰 t였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먼저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채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 표에서 지금 A, B, C, D 이 4명을 보려고 그래요. 이 A, B, C, D 4명이 2, 3, 4, 7이죠. 2, 3, 4, 7. 이렇게 4명이거든요. 2, 3, 4, 7. 이렇게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을 보시면 이 4명 중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 B는 기억, C는 니은, 그 다음 D는 디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2가 라지 t 스몰 t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A, B 중에 한 명 기억이 2였구나. 이미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한 명이 3, 4, 7 중에 있는 거니까 결국 3, 4, 7은 결국 기억 표현형 한 명, A, B 중에 한 명, 그 다음 C 한 명, 니은 표현형 한 명, 디귿, D 표현형 한 명. 이렇게 3명이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8이 지금 라지 t 스몰 t 같은 기억이니까 라지 t 스몰 t거든요. 안 써놨었네. 자, 이 라지 t 스몰 t였고, 그러면 3, 4, 7이 어떻게 해야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다 들어갈까? 여기에.
만약에 3이 라지 t 스몰 t가 되잖아요. 라지 t 스몰 t. 그리고 4가 라지 t 또는 스몰 t가 되게 되면 자, 자식에서 자 보세요. 이 4가 라지 t가 되는 순간 이 자식이 절대 스몰 t가 나올 수 없어요. 반대로 4가 스몰 t가 되면 이 7에서 라지 t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3, 4 중에 한 명이 라지 t 스몰 t가 되는 순간 다른 한 사람이 라지 t나 스몰 t일 때 이 자식 7이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3, 4는 라지 t 스몰 t일 수가 없다. 그럼 누가 라지 t 스몰 t야? 7이 라지 t 스몰 t구나. 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 4가 라지 t와 스몰 t라는 얘기니까 3에는 라지 t가 있으니까 무조건 3이 라지 t, 4가 스몰 t였겠죠. 여기까지 이제 채워본 겁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채우고 나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 아래 표에서 지금 3하고 4를 보시면 라지 t와 스몰 t인데 그 라지 t인 사람, 스몰 t인 사람이 결국 이 CD거든요. CD인데 누가 C고 누가 D인지는 모르지만 둘 다 어쨌든 가가 발현되고 있어요. 맞아요? 둘 다 가가 발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두 사람 다 3, 4 다 결국은 가 표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 표현형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되겠어? 3, 4가 다 가 표현형인데 8은 정상이 태어났네요. 따라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라지 H가 가고 스몰 h가 정상이라는 게 파악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됐습니다. 많이 왔네요. 자, 그러면 결국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 8은 결국 정상이니까 스몰 h고요. 4는 가표현형인데 스몰 h 자식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라지 h 스몰 h고요. 3도 당연히 라지 h 스몰 h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7은 알 수가 없죠. 7은 왜냐면 여기서 뭐 라지 t, 라지 h, 스몰 h 어느 쪽이 올지 모르고 스몰 t도 어느 쪽이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못 채웁니다. 자, 그리고 9는 정상인이니까 당연히 스몰 h인 걸 알 수 있겠네. 요걸 채울 수 있네. 자, 됐고요. 그 다음 6은 기억이니까 라지 h가 하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라지 h, 스몰 h. 이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또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도 있네. 5를 빼먹을 뻔했네요. 5는 정상이니까 스몰 h네요. 스몰 h.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이 나오는데 1이 결국 가표현형이어야 되니까 라지 h, 스몰 h여야 가표현형이어야 되고 5에 스몰 h가 나왔으니까 라지 h, 스몰 h여야겠죠. 그래서 가표현형 라지 h에 자식한테 스몰 h 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9를 그런데 더 알 수 있네요. 9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아빠가 스몰 h, 라지 h니까 스몰 h 자식한테 무조건 스몰 h 하나 주니까 라지 t가 왔겠구나. 이것도 알게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9가 라지 t를 하나 가졌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의 기억이 라지 t, 스몰 t고, 니은, 디귿은 한 명은 라지 t, 한 명은 스몰 t인데, 지금 이 디귿이 표현형인 9가 라지 t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도 라지 t네요. 그러면 결국 라지 t가 디귿인 거고, 스몰 t가 니은인 거네요. 이것도 이제 또 찾았네요. 그럼 이게 라지 t고, 이쪽이 스몰 t고, 니은도 스몰 t고. 이렇게 또 쭉 찾아집니다. 더. 자, 그럼 여기까지 채웠고요. 자, 그럼 2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네요. 스몰 h, 스몰 t니까 무조건 이쪽 스몰 h, 스몰 t 줬을 거고요. 그리고 라지 h, 스몰 h, 라지 t인데 지금 아빠에서는 스몰 t밖에 못 주죠. 그러니까 라지 h, 스몰 t를 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h, 라지 t를 엄마에서 줬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또 못 채운 게 어디 있나? 이제 여기까지 다 채웠고, 7을 못 채웠네, 7. 자, 7은 어떻게 될까요? 7은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될까 싶은데, 바로 이 표로 다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에서 보시면, 지금 2, 3, 4, 7이 A, B, C, D인데, 그 중에 라지 T, 스몰 T인 2명, 이 기억 표현형인 2명이 A, B고, 한 명은 가가 발현되고 한 명은 가가 발현 안 되거든요. 그게 2, 7인 거예요. 그런데 2는 지금 스몰 h니까 결국 정상이니까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7이 가가 발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7이 가가 발현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지금 여기 밑에 9를 보시면 9가 스몰 h 라지 t, 스몰 h 라지 t인데 6에서 스몰 h 라지 t 줬으니까 나머지 스몰 h 라지 t를 여기서 줬을 거고, 그럼 나머지 한 자리가 라지 h여야지 결국 발현이 되는 사람이겠네요. 다 되셨습니다.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B, C, D가 누구였나도 볼 수 있겠죠? 결국 가 발현되고 기억인 사람, 결국 가 발현되고 기억인 사람 7이 A인 거고요. 여기 A고요. 그 다음 B가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누굽니까? C가 니은 발현된 사람. 니은이 스몰 t니까 4네요. 그 다음 D가 디귿 발현된 사람. 라지 T니까 그게 3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또 다 찾았네요. 끝났어요. 자, 그럼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A는 7이다. A가 7 맞네요. 자, 니은입니다. 나의 표현형이 기억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뭐다? 자, 기억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뭐다? 라지 T, 스몰 t예요.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9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자, 9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이야. 자, 모두 3과 같으려면 라지 T여야 돼요. 라지 T이면서 가 표현형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6, 7의 교배에서 라지 T가 나오려면 무조건 스몰 h 라지 T와 스몰 h 라지 T가 만나야 되는데, 그럼 스몰 h니까 가 표현형일 수가 없죠.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바로 보이죠. 따라서 3과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라 0입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 이 중간 유전을 가정을 해가지고 차례대로 찾아가면서 가계도 좀 채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의 표현형을 또 채우고, 또 마저 또 중간 유전 채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가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G2M,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가 G1이니까 S, G2, 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은 S기입니다. G2기 아니고요. 자, 니은 구간 1은 지금 보면 G1 S기니까 전부 간기죠. 핵막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핵막이 소실되는 시기는 M기 디귿이겠죠. 자, 디귿 구간 2에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있다. 염색분체 분리 언제 일어나요? M기 후기 때 분리가 되겠어요. 따라서 시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A와 B로부터 다리 골격근과 심장이 연결된 말초신경을 나타냈습니다. A와 B는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A와 B 중 한 곳에 신경절이 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골격근에 이렇게 한 방에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된 게 결국 채성운동신경이죠. 그리고 이 채성운동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뻗어나오는 채성운동신경, 뇌신경이죠. 뇌신경들은 채성운동신경일 경우 머리나 목에 다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목 아래쪽 부분은 전부 척수신경으로 뻗어나와요. 척수에서 뻗어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격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격근이 다리 골격근이거든요. 따라서 이 채성운동신경이 뻗은 이 시작점 A는 결국 척수일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B는 연수죠.
따라서 연수에서 심장을 조절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 지금 신경절이 한 곳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은 뭐예요? 부교감신경이죠. 자, 심장을 조절하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이 연수에서 나오죠. 자, 따라서 이게 부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기니까 B에 있겠네요. 자, 기억입니다. A는 척수다. 맞습니다. 자, D는 B에 신경절이 있다. 맞죠? 자, D는 기억과 니은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부교감신경이니까 아세틸콜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부터 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인데요. 그림은 ABC의 지점 D1, D2, D3, D1, D2, D3, D4, D5, D6 위치고요. 표는 A의 D1과 C의 D2, A의 D1과 C의 D2에 동시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고요. 경과된 시간이 4일 때와 5일 때, 4일 때와 5일 때 D3부터 D6, 요 네 지점이죠. 요 네 지점에서 막전위를 관찰한 걸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A,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모르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랍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4ms일 때에는 기억이 하나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건 제껴두고 먼저 다 나와 있는 5ms일 때부터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A, C의 흥분 전도 속도도 지금 모르고, 그렇죠? 이 둘의 흥분 전도 속도도 1, 2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네 값의 순서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고 쭉 뻗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지점들이 있을 때 여기가 D3 또는 D4라고 하고 여기를 D5 또는 D6라고 할게요. 그럼 이 두 지점에서 막전위 값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좀 따져볼게요. 이거 뭐 얼마 안 걸려요. V가 1일 때와 V가 2일 때 직접 따져보시면 되는데 V가 1일 때 결국 D3나 D4 지점에 막전위는 얼마가 됩니까? 결국 5ms일 때 보는 거니까 결국 V가 1이라면 여기가 2cm 떨어진 지점이죠. D3, D4는 2cm 떨어진 지점이고 여기는 4cm 떨어진 지점이니까 자 1일 때는 2 더하기 3 해가지고 결국 3, 마이너스 80mV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일 때, 속도가 2일 때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2일 때는 2분의 2에서 1. 그럼 1 더하기 4니까 4 해서 마이너스 70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D5, D6 지점인데 위에는 시냅스가 있는데요. 시냅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시냅스가 없다고 가정하면 V가 1일 때 4cm 지점은 결국 4 더하기 1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0 되겠고요. 그 다음 2일 때는 4cm 지점 2분의 4니까 2 더하기 3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V가 1일 때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V가 2일 때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5ms일 때 나온 값들을 봐보시면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이 있고 마이너스 50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이 마이너스 50이 왜 나왔겠어요? 결국 이 시냅스의 영향으로 지연돼서 나온 값이겠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D3, D4는 즉 이 D3, D4 지점의 값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나온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60하고 마이너스 80 중에 하나가 시냅스 때문에 지연이 돼서 마이너스 50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마이너스 50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V가 1일 때 D5나 D6 지점이 마이너스 60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이너스 60은 4cm 떨어진 마이너스 60이니까 결국은 아까 이 지점이었단 말이야. 즉 탈분국의 마이너스 60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탈분국의 마이너스 60 값이 만약에 이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서 더 지연된 값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60보다 더 왼쪽에 있는 값이 돼야 되는데 이 왼쪽에는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60이 마이너스 5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결국 이 마이너스 80이 시냅스 때문에 마이너스 50이 됐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냅스가 이 사이에 있었던 거. 그 얘기는 결국 시냅스는 A와 B 사이에 있는 거니까 결국 A와 B가 속도가 V가 2인 거고요. 이게 속도가 2인 거고요. C가 속도가 1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4ms일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5일 때였고 4ms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4ms의 값은 뭐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죠. 결국 1ms만큼 덜 막전이가 진행된 값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0이었던 게 1ms 덜 진행되니까 0. 마이너스 80이 0이 됐었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0은 탈분국에 마이너스 60이었으니까 1 덜 진행되면 마이너스 70이고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은 아까 전에 어떻게 계산했었죠? 이거 표시를 안 해놔서 좀 아쉽긴 하네요. V가 2일 때니까 1 더하기 4로 마이너스 70이니까 이 자리였죠. 따라서 1 하면은 마이너스 80이 되겠네. 이 자리가 마이너스 80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었어요. 마이너스 50.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50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이 마이너스 50이 사실 탈분국의 마이너스 50이었을 수도 있고 또 제분국의 마이너스 50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연된 값이 마이너스 50이. 어떤 거였을까? 그때 이 4ms의 막전이 값들을 또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7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10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마이너스 80이겠죠. 기억이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리가 플러스 10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즉 마이너스 50이 플러스 10으로 1ms만큼 막전이 진행 시간이 줄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플러스 10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마이너스 50이 탈분국의 마이너스 50이었으면 1ms만큼 지연됐을 때 플러스 1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50이 제분국의 마이너스 50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0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50이 대충 뭐 한 여기쯤 되겠죠. 이 제분국의 마이너스 50 여기쯤 되니까 여기에서 1ms 정도 땡기면 어디입니까? 이 자리 어디쯤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 되는 플러스 10이니까 결국 탈분국의 플러스 10이었겠네요. 이게 탈분국의 플러스 10이었구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한 번 더 그려서 지금 풀어드려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지 이 그림 안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공간을 좀 생각해서 써가면서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금방 풀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뭐다? 1입니까? 2죠, 2. 그렇죠? A가 지금 A, B 흥분 전도 속도인데 2입니다. 틀렸고요. 자, D는 기억이 마이너스 80이다. 맞죠? 자, 디귿입니다. 4ms일 때 B의 D5에서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냐? 4ms일 때 B의 D5니까 누구예요? 이 속도 2인 지점에서의 이 D5 지점 요거죠, 요거. 플러스 10. 탈분국의 플러스 10입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세 가지 질병을 병원체 특징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자, 결핵은 세균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고 무좀은 곰팡이죠. 자, 그랬을 때 곰팡이에 속한다. 무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바이러스겠죠. 그럼 나머지 A는 기억 디귿이니까 무좀이 기억, 바이러스가 니은이니까 기억 디귿은 무좀과 디귿, 결핵이 되겠네요. 자, 기억은 무좀이다. 맞네요. 자, 니은의 병원체, 바이러스,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단백질 갖는다. 맞고요. 자,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가 A에 해당한다. 즉 무좀과 결핵, 세균과 곰팡이니까 둘 다 생물입니다. 따라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그리고 나는 B, 스몰 b에 의해서, 다는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림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입니다. 가부터라는 각각 가다시부터 라다시의 상동 염색체, 가다시, 나다시, 다다시, 라라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세포 1부터 4에서 염색체 기억부터 니을의 유무와 A, B, D의 상대량 더한 값을 나타냈다. 기억부터 니을은 가나 다라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리고 감수 분열 시 부모 중 한 사람에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A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A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난 게 자녀 2입니다. 자녀 2만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자녀 2를 제외한 나머지의 핵형은 모두 정상입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먼저 지금 아버지를 볼게요. 아버지 같은 경우 유전자형이 지금 다 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세포 1 보니까 세포 1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가나, 다라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적어도 아버지의 세포 1이 지금 EN세포였다면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가와 나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2개는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하나만 동그라미예요. 그럼 결국 지금 아버지 1의 세포는 EN세포가 아니라 N세포가 나와 있는 겁니다. N세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N세포에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0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아버지의 N세포에 지금 가나 나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건데, 하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라지 A 스몰 b에 가가 있었다면 라지 A 스몰 b가 존재하니까 라지 A 더하기 스몰 b가 0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기억이 뭔 거야?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기억은 나를 나타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유전자형 여기다 한번 다시 쓸게요. 가계도를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라지 A, 스몰 b, 라지 b. 그 다음 스몰 b, 라지 d고요. 그 다음 어머니는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네요. 라지 b 있고 스몰 d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결혼으로 자녀 1, 2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어머니로 가볼게요. 어머니. 자, 어머니로 가보시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억 없고 니은 있고 디귿 없고 니을 있는데 어차피 니은, 니을 2개 있는 게 다 라겠죠. 뭐. 가나는 없는 거고 다라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디귿이 결국 가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가. 그렇죠? 그리고 니은, 니을은 지금 다라인데 다라 뭔지는 지금 몰라요. 다라. 이쪽도 다라. 둘 중에 뭔지는 몰라요. 다라, 라다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어머니 2를 보시면 지금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3이에요. 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림 보시면 어머니는 지금 여기에 스몰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라지 b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의 세포가 이게 지금 이 2가 N세포라면 니은하고 니을이 동그라미니까 다하고 라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다하고 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N세포로. 그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에서 라지 b가 하나 있고 모르지만 이 자리가 라지 A, 라지 D라고 하더라도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합이 3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이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어머니 세포는 EN세포라는 얘기고요. 어떤 DNA 양의 합이 홀수가 나오면 곱하기 1세포인 거죠. 그래서 그냥 G원기의 체세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값이 나와 있고 뭐 이거에 더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기 채울 수 있는 건 지금 없어요. 일단 2n 곱하기 1세포다. 이걸 알아낸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로 가면요. 자녀 1은요. 가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가나가 자녀 1한테 왔겠죠. 가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나를 받았으니까 쓸게요. 라지 A 스몰 b에
스몰 d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는 다라 중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라 중에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3인 상태예요. 이 잔여일이. 자, 그러면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3이려면 이 3이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라지 d, 지금 라지 A가 하나 더 있거나 스몰 b가 하나 더 있거나 라지 d가 하나 더 있어야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합이 3일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라지 d가 먼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라지 d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안 드렸는데 자녀일이 지금 나하고 가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는 다라 중에 하나를 어쨌든 받은 거니까 이 가나 나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상동염색체로 있는 세포예요, 3은. 그러니까 2n 세포고 역시 합이 3이니까 홀수니까 2n 곱하기 1 세포예요. 이거를 제가 빼먹고 설명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잔여일 2n 곱하기 1 세포입니다. 그랬을 때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3일 때 라지 A 스몰 b 여기 라지 d 해서 3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자리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스몰 a 라지 b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 합이 3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잔여일이 이런 상태라면요. 자, 보세요. 이 스몰 a 라지 b가 엄마로부터 왔고 라지 d가 엄마로부터 왔다는 얘기니까 이 라지 d가 엄마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엄마의 라가 라지 d였다는 얘기니까 이 스몰 a 라지 b는 다가 아닌 다 다시에서 왔어야 돼요. 왜? 다 라 중에 하나만 지금 잔여일이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스몰 a 라지 b는 이 다 다시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게 되면요. 엄마가 라지 a 스몰 b 라지 d 합이 3이라는 거의 모순이에요. 왜냐면 이 자리에 라지 a를 채우더라도 절대 라지 a 스몰 b 라지 d에서 합이 3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잔여일이 스몰 a 라지 b 라지 d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지워야 되죠? 이렇게 지우고 여기까지 이렇게 였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잔여일의 합이 3인 거는 라지 d는 아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조건 스몰 d였겠네요. 그렇죠? 스몰 d.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 이 자리를 봐야 되는데 이 자리가 그럼 뭐여야 되겠어요? 라지 A 아니면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 들어가가지고 이게 라지 A, 라지 A면 라지 A 2개, 스몰 b 하나 해가지고 3이 될 수 있고 또는 스몰 A, 스몰 b가 들어가면 그때 역시 라지 A 하나, 스몰 b 2개 그리고 라지 D 없으니까 합이 3. 요게 가능해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다시 스몰 a, 스몰 b를 먼저 좀 볼게요. 스몰 a, 스몰 b. 이 자리가 스몰 a, 스몰 b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자, 지금 스몰 a, 스몰 b는요. 엄마에서 온 거니까 이 자리는 라지 b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쪽이 스몰 a, 스몰 b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역시 잔여일은 엄마로부터 다라 중에 하나를 받았으니까 결국 이 스몰 a, 스몰 b를 하나 오른쪽 걸 받았으니까 결국 이 스몰 d는 왼쪽에서 왔다는 뜻이죠. 왼쪽에 라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 이 자리가 스몰 d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라지 a를 채우더라도 엄마의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 값이 절대 또 3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스몰 a, b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따라서 라지 a, b만 가능하구나까지 찾아낸 겁니다. 상당히 귀찮아요. 이게 좀 많은 가정을 하면서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또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잔여일은 이렇게 채워서 라지 A 2, 스몰 b 1, 라지 D 없어서 3. 이제 된 겁니다. 자, 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라지 A, B하고 스몰 D가 그러면 어느 쪽이 엄마에서 다 쪽에서 왔는지 이게 다 쪽에서 온 건지 이게 라 쪽에서 온 건지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잔여일에서는 다 라 중에 하나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라지 A, B를 다 다시 쪽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해 보게. 이 오른쪽에서 온 거다. 그럼 이게 라지 A, 라지 B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 스몰 d가 왼쪽에 라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채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우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이 자리를 라지 A를 넣더라도 역시 엄마의 라지 A 스몰 b 라지 D 합은 3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계속 가정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라지 A, 라지 B가 이 오른쪽에서 온 게 아니라 이게 왼쪽에서 온, 따라서 이 엄마의 다가 라지 A, 라지 B였구나. 그리고 스몰 d가 결국 오른쪽 라 다시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라 다시였고 이게 결국 다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이쪽 표로 오면은 자녀 1에서 결국 니을은 엄마로부터 온 건데 다 나중에 뭐였다? 다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엄마에서 온 니을이 다고요. 나머지가 라였구나. 또 이제 찾은 겁니다. 다 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자녀 2로 갈게요. 자녀 2. 자녀 2는 염색체 비분리로 태어났거든요. 염색체 비분리로. 그리고 나하고 다를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로부터 다와 아빠로부터 나를 받았어요. 그럼 일단 이걸 좀 쓰겠습니다. 엄마로부터 다니까 라지 A, B를 받았고요. 오른쪽에 쓸게요. 그 다음 아빠로부터 나를 받았어요. 나. 왼쪽에 스몰 d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하고 라는 안 받았어요. 가하고 라는. 그럼 결국 라지 A 스몰 b는 절대 안 오고요. 라지 A 스몰 b는 올 수 없고요. 그 다음 엄마에서 이쪽, 왼쪽. 이게 올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녀 2를 보시면 이 자녀 2 같은 경우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3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N세포라면 지금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라지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라지 D가 역시 3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 2의 세포 4도 결국 2N세포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3이 있으니까 역시 곱하기 1세포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일까? 결국 2N이니까 뭐 짝짝짝짝 있어야 돼요. 이 자녀 2가 정상으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먼저 정상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고서 따져보면 결국 이 왼쪽이 아빠에서 가가 오거나 가 다시가 왔어야 되는데 아빠의 가가 안 왔으니까 가 다시가 왔을 거예요. 가 다시가. 정상으로 태어났다고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스몰 a 라지 b가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는 지금 라는 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 다시가 왔을 거야. 라 다시. 그래서 스몰 d가 와서 사실 이렇게 채워졌어야 되거든요. 정상이면.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자녀 2를 다 채워봤을 때 여기에서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의 합을 보시면 1밖에 안 나와요. 1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2가 더 있어야 3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염색체가 하나 추가로 유전자가 더 와야 되는데 결국 이 라지 D가 오게 되면 라지 D가 하나 와가지고서는 플러스 2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위에 있는 A, B가 하나 더 왔어야 되는 거고 뭐가 더 왔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라지 A, 스몰 b 염색체가 하나 더 와야 그래야 전체 합이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라지 A, 스몰 b 염색체 누가 올 수 있죠? 아빠의 라지 A, 스몰 b 있네. 그럼 이거 오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열심히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겁니다. 왜냐? 아빠의 라지 A, 스몰 b는요. 지금 가예요, 가. 근데 자녀 2는 가를 안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아빠의 라지 A, 스몰 b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 라지 A, 스몰 b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왔겠어? 딴 데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엄마의 이 다시가 라지 A, 스몰 b였던 거고 그게 같이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따라서 결국 엄마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를 같이 준 겁니다. 비분리로 같이 준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1B입니다. 1B. 그래서 이렇게 왔다.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엄마에서 그럼 이 자리, 남은 한 자리의 유전자형이 뭘까 채워보시면
엄마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 합이 3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라지 A 스몰 B 해서 3이에요 이미. 그럼 이 자리는 나머지 스몰 D일 수밖에 없겠어요. 해서 결국 다 채운 겁니다. 이게 좀 가정을 많이 하면서 계속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제끼고 제껴서 최종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니은은 라이다. 자, 니은은 라 맞네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부터 다에 대한 유전자형은 뭐예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입니다. 틀렸네요. 자, 디귿. A는 결국 감수 2분열이 아니라 1분열이 일어난 결국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보셨는데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신문 기사에도 났던데 이번 모의고사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죠.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의고사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신문 기사 그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이미 이 칠모는 올 초에 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분위기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시험,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가 뭐 어떤 학생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쉬운 학생들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어려웠다. 야,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다면 아직은 조금 포기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구모 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때 보고서 더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죠. 이미 이제 7월 달인데 여기에서 포기해서 뭐 딴 과목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실력을 더 쌓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몇 개는 딴 사람들도 다 어려웠어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니까 나만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더 실력을 쌓아서 나도 좀 더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실력을 늘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7월 중순이고 이제 또 여러분들 방학이 되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실력이 더 급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서 있게 되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뭐 여러분들이 원해서 보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면 고3이 되면 그냥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물론 뭐 전 대학 안 갈래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대학을 가는 게 뭐 거의 뭐 기본적인 뭐 디폴트 값처럼 돼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학을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보는 건데요. 제가 지금 와서 좀 느끼는 건데, 뭐 옛날에는 학벌도 많이 중요했고 대학을 나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점점 우리나라 사회도 그게 희석되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희석이 돼서 이제 뭐 대학 안 가도 돼 이건 아니죠. 아니지만 뭐 점점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는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꼭 봐야 되는 시험이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개인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공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뭘 잘 치다든지 이렇게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 일관되게 모두 이 수능이라는 똑같은 시험의 형식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할 사람들이 같이 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해도 될 사람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좌절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 자체에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런 걸 못해? 너무 속상해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노력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은 또 딴 데 분명히 더 대단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작 수능 시험 하나로, 물론 제가 고작이라는 표현을 한 게 좀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수능 시험 하나만으로 내 인생 자체를 패배자로 생각하거나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체육을 좀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체육을 되게 못해가지고 되게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뭐 체육할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혼자 뭐 이제 운동을 하겠지만 뭐 그런 것 빼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지금은 뭐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앞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중에서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사회 선배의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아니죠. 열심히 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